그리고 최근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식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강좌 신청을 구글 폼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글 폼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구글 폼에다가 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노션에 정리되도록 그렇게 자동화를 해놨어요. 구글 폼에서 작업이 되면 그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노션 독서 노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게 구글 폼이에요. 이게 구글 폼이고, 이게 구글 폼에서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구글 폼에서 ISBN을 내 답변에서 이제 입력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얘가 알라딘 API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쭉 가져와요.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이것을 여기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자동으로 집어넣는 그런 프로세싱을 만들었어요. 말센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979-1187-165-460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말센스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구글 시트의 스크립트 기능을 가지고서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요거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고 다음 주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요대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놓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치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얘는 이런 이 앱 스크립트 기능을 사용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구글 시트를 계속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문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립트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을 대신해서 얘로 그 양식 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습용.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슬래시 그 양식 눌러보시면 간단해요. 양식 제목, 강좌 신청. 여기도 양식 아이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 이모지 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이모지를 여기다 등록시켜 놓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이모지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식 커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1, 이름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구글 시트에 여기에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필수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설명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연결된 속성 보기. 연결된 속성 보기가 이름을 알려주세요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는 그냥 이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속성과 동기화 그리고 얘는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점점점 눌러가지고 필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객관식이 아니라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속성 보기 요거 눌러가지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해서 이 뒤에 부분은 빼버리면 연락처. 자, 이렇게 쭉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보기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미리 보기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폼을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 그래서 지금은 기원의 멤버만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신청 설문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경을 눌러가지고 작성 가능한 사용자를 여기에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누구나 다 이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해가지고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치죠. 이름 박기현 201-628-4198. 그래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내 이메일 사본을 받을 것이냐? 원하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을 보는 방법은 이쪽 위에 있어요. 여기 응답. 여기에 양식 작성기가 있고 응답이라고 있거든요. 응답을 바로 눌러보면 여기에 새 양식 해가지고 박기현 익명 연락처 제출 시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구글 설문을 만들 때는 구글 설문을 만들고 응답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해가지고 연결을 구글 시트로 연결을 따로 시켜야만 했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양식 작성은 여기서 하고 응답은 바로 여기서 듣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다른데 활용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연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양식은 만드는 것은 사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실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업표를 제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가지 과목이 있고요. 각각의 강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하나 있고요. 그 학생의 학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어를 한 학생이 신청했고, 국어를 또 김 학생이 신청을 했고, 국어를 나 복학이 신청을 했고, 김 학생은 여기에 국어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수학도 신청을 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엑셀 자료를 특히나 이렇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어가 김국어, 김국어, 김국어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걸 딱 보니까 이 김국어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이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할 수 있죠. 플러스 눌러가지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당사 전화번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국어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123-4566에 7890 이렇게 하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능률이 안 오르죠.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정보들이 또 한두 가지겠어요. 학생의 학번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정보들도 집어넣게 되면 또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눠서 교과, 학생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개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 있는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예시, 그것의 이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과목과 강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필요한 정보들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색을 할 때도 더 많은 것들을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시스템이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과에서 밑에 관계를 설정했을 때 예시, 교과에서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요. 관계형,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와요. 지금 교과에서 했으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학생에도 표시할 거냐 물어봐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교과에서 학생으로 화살표가 하나가 가요. 그런데 학생에도 표시한다 라고 체크를 하면 두 개가 왕복으로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관계형 추가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위에는 학생이 나타났고 학생에는 교과가 나타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거를 보면서 한번 보죠. 국어에 국어에 세 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학생, 김학생, 나복학. 학생에 있는 국어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이 학생들의 요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학생,
김학생, 나복학. 이 세 사람이 등록을 했다. 한 학생, 김학생, 나복학. 맞죠? 마찬가지로 수학은 세 명이 했는데 김학생, 손신입, 박학식 이렇게 세 사람이 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김학생, 손신입, 박학식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원영어 여기 선생님이 영어 3명, 한 학생, 손신입, 김학생, 한 학생, 손신입, 김학생 이렇게 3명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서 보니까 한 학생이 국어랑 영어를 신청을 했고요. 김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를 다 신청을 했고요. 여기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형입니다. 이렇게 관계형을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라고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요게 개수가 요만큼이니까 그렇지 과목이 10개고 학생이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 위에처럼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래로 해놓으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강사 전화번호가 있었죠? 플러스 눌러가지고 전화번호 해서 김국어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집어넣었어요. 요거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이거는 이제 관계형이었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밑에 거에서 학생에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롤업을 선택을 하세요. 롤업 관계형 바로 밑에 있고요. 요 롤업은 뭐냐면 관계로 맺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이 롤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가져올 거냐면 관계형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럼 뭐를 가져올래? 속성 중에 뭐를 가져올래? 강사가 누군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김국어, 원영어, 김국어, 이수학, 원영어 요 순서대로 국어는 김국어고 영어는 원영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한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김국어 원영어 선생님한테만 컨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 눌러가지고 롤업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강사 전화번호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관계형 역시 교과에 속성은 전화번호를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많이 늘려도 이것을 가지고서 한 번만 작업을 해놓으면 관계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것도 한번 해보죠. 과목에 학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숫자 유형에다가 학점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국어의 학점은 5학점이에요. 수학은 3학점이에요. 영어는 4학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은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신청을 했는가? 플러스 눌러서 또 롤업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관계형을 교과로 선택을 하고요. 속성을 과목이 아니라 학점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국어 5학점, 영어 4학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본 표시가 있고요. 추가 옵션에서 합계를 선택을 하면 한 학생은 이번에 9학점을 신청을 했어요. 김 학생은 12학점, 얘는 5학점, 신청 학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를 맺는 것, 두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맺는 거고요. 롤업은 관계 맺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이 롤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롤업은 속성 편집을 눌러보면 유형은 롤업인데 관계형,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관계형 한번 맺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관계형을 뭘 맺었냐 물어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게 두 개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롤업을 하면 관계형이 두 개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다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각각 관계형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관계형, 관계 맺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형은 관계 맺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교과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있는 것이 과목, 강사, 전화번호, 학점이에요. 이 학생은 여기 밑에서 가져온 거니까. 요 네 개의 속성들 중에 컬럼 중에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 여기에서는 과목을 가져왔었죠. 과목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과목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학점을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학점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학점, 얘는 국어는 5학점이고 수학은 3학점이고 영어는 4학점.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강사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원본을 그냥 바로 가져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은 여기서 다른 것들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업은 그냥 원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원본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자료만 가져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다른 거를 빼고 원본 표시만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에 저조한 그런 것보다는 여기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수록 쉽게 쉽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롤업을 여러분이 자주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처럼 맨 처음에 이것도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아, 얘랑 얘랑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거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세팅이 다 되면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로 전환, 얘를 페이지로 전환해서 원본은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교과에서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다가 붙여놓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놓은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강사라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학생이 누가 어떤 과목을 신청을 했는지만 보고 싶다. 그럼 속성에서 점점점 눌러서 속성이 지금 5개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과목이랑 학생만 보고 싶다. 그럼 얘네들의 눈을 이렇게 꺼주면 그러면 이렇게 교과에 요 과목에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학생은 또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서는 속성에서 이름하고 이 사람이 무슨 교과를 신청을 했는지 요것만 보고 싶다. 그리고 총 학점이 신청 학점이 몇 학점인지 요것까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교과, 학생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롤업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독서노트 이거를 만들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효과적일까? 책을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책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안에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별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챕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생각났을 때 인사이트로 해가지고 책에서 아니면 어떤 챕터에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걸 가지고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하나를 만들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조정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뷰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책 제목으로 이렇게 보면 멋지잖아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양이 많아지면 이거를 다 보려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양이 많을 때는 이게 차라리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제목이 있고 제가 간단 제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목은 보니까 제목이 있고 부제까지 이렇게 달려져 있으면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제목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있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요렇게 예를 들어서 리프레임의 일장 일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노하우도 노하우고 내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노션을 공부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독서 노트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 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노션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형식들이 다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가능한 대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작업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내가 하면 할수록 나에게 맞는 그래서 100사람이 있으면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100사람이고 독서 노트를 만드는 노션으로 만드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그 100사람이 다 자기가 만든 독서 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폼을 공유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타일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알죠. 내가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거였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좀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여러 가능성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